근데 놀랍게도 권오수가 집행유예를 받았네. 집행유예를 지금? 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 벌금 3억 원 선고. 85억 원 벌금이 3억 원으로 줄고, 집행유예를 받았어. 주가조작범이, 조범이. 이거 뭐야? 김건희 죄 없다는 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참, 골 때리네. 와. 주가 조작을 이 정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1,200억 원을 아까 저기 이 제가 정권에서 어디서 해도 돼. 원희룡을 만날 필요도 없대. 주가 조작을 하시래요. 송 작가님한테 많은 분들이. 왜냐면 이 정권은 주가 조작 몰라. 주가 조작을 해도 죄가 안 뭔지 되니까 몰라. 하시라고요. 재판 네. 걸려도 네. 풀어줘. 풀어줘요. 집행유예래. 세상에 실패한 주가 조작이래요. 아니, 이거를 진짜 8배나 장난치나. 헤쳐먹었는데 실패한 주가조작이 된 네, 거야. 10배가 안 됐기 와.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 송 작가님도. 한 9배 정도. 정말 9배 정도로. 이거 너무 민낯 아닙니까? 재판장 조병구입니다. 아이, 중앙지법 이런 병구. 형사학위 23부 재판장 조병구. 아니 근데 나는 주가 조작을 10만 원어치만 하려고 그래도 바로 잡혀갈 건데 10만 원이 뭐야? 허허, 쪼잔해. 아이고, 짜질짜질하다. 나 지금 나 지금 가스 선물 샀다가 거지 됐어. 자꾸 그러지 마. 네, 빨리 전쟁 안 나면 먹고 안 돼. 네. 아무튼 지금 아이고. 이 심각한 이 상황에 지금 아니, 빙구 아니고 사실상 병구. 무죄를 준 거잖아. 이거 집행유예 하면요. 이거 피해자가 상고 안 해요. 항소 안 해요. 안 하지 왜 해? 아, 집행유예 받았는데 왜 그냥 어차피 그냥 나오면 되는데 그대로 끝난 건데. 이미 그동안에 구속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차감하고 나면 그냥 풀어준 거예요, 이거. 골 때리네. 이게 뭐냐면 어제 박영수랑 똑같은 겁니다. 이 권오수를 잡아뜨리면 김건희가 다음 타겟인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권오수 차원에서 그냥 끊어낸 거예요. 이건 주가 조작이 아니었다는 거야. 실패한 거라는 거야. 이렇게 많은 물리적 증거들과 금감원의 자료들과 조사가 이렇게 이어졌는데 세상에 이거를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뇨. 그거 똑같이 한동훈 딸이 아직 안 썼으니까 그거 저기 뭐야 거짓으로 만든 경력들 이력들 나 가지고 대학 안 나갔으니까. 갔잖아 아직. 예. 이걸로 끝하냐? 그렇죠. 아니, 그것보다 심하지. 이거는 조작을 한 거잖아. 이미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깜빡이다 들어갔는데 김건희만 조사 안 하고 있다가 권오수 김건희까지 안 가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권오수 집행유예 한 거 아니에요? 애초에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법원이 해버렸는데 이게 무슨 명분으로 지금 이걸 갖다 검찰이 수사를 하겠냐고. 이게 어떤 그 복잡한 띠를 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A씨 어차피 우리 뻔뻔하게 가자 그러고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매듭을 풀 생각을 안 하고 덮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까놓고 잘라버리고 어쩔래.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곽상도 50억이랑 진짜 똑같네.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50억 클럽 다 조사해야 돼. 다 조사해야 되니까. 이걸 유죄로 가면. 그러니까 애초에 도미노의 첫 번째 칸이 넘어가기 전에 그거를 갖다가 치워버린 거죠. 그 뒤에 달려있는 나머지 엄청난 뒷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설마 이게 이거 사실 무죄 준 거거든요. 집행유예를 받을까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구형이 얼만데 이게 집행유예가 나와. 문제는 검찰이 항소를 할까 말까. 안 하잖아. 어제 박영수도 안 했잖아, 검찰이. 응. 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안 한다고? 안 한다잖아. 원래 항소를 한다 그러면 발표 났을 때 바로 항소하겠습니다 하는 게 원칙이야.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항소한다고 안 했다니까. 그러면 특검 가야지.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 증거가 판사한테 왜 채택이 안 됐는 줄 아세요? 검찰이 당사자를 불러갖고 이거 네 목소리 맞아? 영학이? 라고 하는 확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곽상도 그거 어제 50억. 박상도 같은 게 그래. 잘 생각해봐. 거기서 쓰레기라고 한 게 우리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 맞아. 응. AI가 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 응?
그거 안 물어봤는데. 근데 우리는 얼굴이 같이 나왔잖아. 걔들은 어디? 왜 요즘은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엄청난데 우리 얼굴을 갖다 붙였을 수도 있지. 그럼 누가 딥페이크를 했는데? 북한이? 누군가 했겠지. 아무튼 중요한 건 검찰이 수사를 하던 과정에 녹취록에 법적 증거 능력을 훼손하기 위해서 녹취록 당사자한테 당신 이 목소리 맞아 안 맞아라는 걸 아예 안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거 그 당사자 확인도 안 된 녹취록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그러네 그럼 증거는 없네. 그러니까 검찰 나의 실수? 그걸 빼먹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판사하고 짜고 박영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일을 안 했다. 그렇지. 직무유기인 거예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나는 세상에 8년 구형이 1심에서 집행유예 떨어지는 걸 처음 봤어요. 차라리 무죄를 주지 그랬냐? 떳떳하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집행유예 3년 이상 구형을 3년 이상 까면 집행유예를 못 주니까 2년으로 해갖고 집행유예를 준 거고요. 85억을 추징금을 때렸을 때는 얘가 헤쳐먹은 게 그 금액 정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징금을 때린 거거든요. 그걸 5억으로 날린 거예요, 이거를. 3억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회장한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 그 다음에 81억여 원의 추징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5억으로 내려갔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도 집행유예지만 5억이면 헤쳐먹은 돈이 얼만데. 3억 원으로. 이 정도쯤 3억이면 벌금 정도- 3억. 자, 이 정도쯤 되면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는 게 아니고 검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판사랑 검사가 받아야지 이 정도 되면. 김건희가 자전거래를 해먹은 것만 해도 10억인데 지금 그만 또 안 해먹었다는 거 아니야. 야, 변호사 개꿀이네. 이 권오수 쪽 변호사는 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알아서 저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가 변호사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이렇게 좀 나눠주겠다. 토해내야지. 수임료 토해내야지. 야, 정말 진짜 허탈하다, 허탈해. 나라가 개판이야. 진짜 개판이다. 아까 50억 클럽 그거 관련한 거 뒤에서 지금 욕하려고 지금 2부에다가 남겨놨는데, 권원수가 집행유예 나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요. 50억이야. 지들끼리 헤쳐먹은 거 뇌물로 나눠 쓰는 과정 중에 그랬다고 치지만, 권원수가 헤쳐먹은 돈은 지 돈 아니잖아. 일반 국민들, 증권 투자자들 돈이고. 개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은 그것 때문에 중내 사내하고, 쫓아가갖고 1인 시위하고, 가정 파탄 나고 그 돈 다 날렸는데, 주가 조작이 아니래잖아, 지금 정부가. 아니, 법원이.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특검 명분 세워갖고 특검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야당 놈들이나 언론이 그래요. 이미 법에서 죄가 아닌 걸로 판정난 거를 정치 논리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걸로 끝날 것 같아? 이미 국민들이 이렇게 봐버렸는데? 이게 박영수랑 하루 차이에 터졌는데? 이건 안 돼. 이건 못 그치? 넘어가. 이거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야, 국민들 이래도 경 뒤집어 엎지 않을 거야? 이래도? 약간 놀림 당하는 느낌인데? 깐죽. 진짜 그러네. 진짜 깐족깐족. 어쩔 깐족감이네. 건데? 야, 이래도 니들은 할 줄 모르지. 야, 니들은 개돼지다. 예. 그리고 어차피 열받는데. 니들 어차피 또 대선 할 때 가면은 또 이번 찍을 거잖아. 예. 대학교에서 시키고 목사님이 시키고 점쟁이가 시켰으니까 카톡이 또 시키고. 이번 찍을 거지. 아니 이건 2번을 찍어서 투표를 옹징하기 전에 진짜 불질러 버려야 되겠어요. 진짜 이 정도 되면. 어디를 불을 지른다는 말씀이시죠? 마음에 불을 질려요. 한두 군데가 아니야, 불질러야 될 게. 서초동 일대, 용산 일대부터 시작해갖고, 저쪽에 충청도 천안에 있는 대학교까지 아주 연관돼 있는 놈 다 찾아서 불질러 버려야 될 것 같아. 제가 진짜 요즘 나도 모르게 욕을 하나 봐. 어제도 난 그냥 MBC 가서 최진봉 교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난 기억이 없는데 PD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 대기실에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아유, 뭐가 또 우리 문평론가님을 하나 계셨나요? 내가 왜요? 혹시 제가 또 욕했나요?
아니 좀 험한 말이 나오길래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욕했나요? 제가 요즘 저도 모르게 자꾸 제 입에서 욕이 자동 발사돼서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시겁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러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그런 아니 저도 얘기가 아까 있습니다. 욕이 나올 욕이 나도 깜짝 모르게 놀랐네. 아, 근데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깜짝 남들이 놀랐네. 하면은 혹시 제가 또 욕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이상한 판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검사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안 하고 그냥 자기네 식구들 이런 사람들을 수사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헤쳐먹는 거 다 봐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검찰을 진짜 조져놔야겠구나 다음 정권에 그 얘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판사 새끼들 똑같네? 라고 생각이 들게 해주면서 이거 판사들도 개혁해야 된다. 이거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이 이러면 들더라고요. 진짜 유혈 폭동,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폭동, 우리로 말하면 혁명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 조곤조곤 해갖고 하는데 안 내려오는데, 아니 박근혜 때도 사실은 그 탄핵 인용된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도 기대를 못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박근혜는 케이크 사다 놓고 탄핵 부결된다고 잔치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 배경 안에서 누가 했느냐? 조남욱과 김앤장이 한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난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근데 이번에는 안 될 거란 말이야. 탄핵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 1년 내내 나가서 우리가 했다고 생각했다? 근데 결국은 아니었던 거야. 아니 근데 결국 우리가 한 건 맞는 게 뭐냐면 분위기 조성은 우리가 했지. 분위기를 그렇게 가니까 도저히 이거 나라가 안 굴러가고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도 박근혜를 끌어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또 나가야 되는 거 이게 헌재가 분위기 봐서 200만 시위 때문에 그걸 끌어내린 게 아니라 김앤장의 전관들이 대법원장들을 구워 삶아서 삼성의 로비력과 함께 그렇지. 박근혜를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그 보수 쪽에서의 주장이 맞는 어느 거였어. 정도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였어. 그거 맞는데 그것도 국민들이 안 나갔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시 선거에도 지들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탄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판사들이 검사들이 날뛰는 거를 다 보고 나서 그 다음 정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부터 조져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다. 정상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하고 윤석열 특검,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특검을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냐는 거지. 이 개쓰레기 같은 정권 하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이 권오수 재판이 끝나면 곧바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이 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현재 법사위 안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거는 조정훈이가 알박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안 되고. 도저히 통과가 안 되고요. 본회의에 올리게 되면 180석 이상의 표결을 받아내야 되는데 찬성표가 필요하죠. 예, 지난번에 이상민 179표 나왔다 그래서 한 명만 더 못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건 사안이 달라요. 이건 저쪽에서도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맹공을 할 거기 때문에 180석을 올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도 6개월 걸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일단 수박이나 다른 놈들은 오늘 판결을 갖고 왜 법원에서 판결한 거를 의회가 뒤집으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스스로 또 명분을 만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투트랙으로 가자. 어떻게 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하고 뒤에서 할 수 있는 건 또 하고. 죽여요? 야야야. 땅이야. 탕탕탕.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늘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나라의 어떤 장래를, 대의를 위해서 여기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제2의 김재규가 나오거나 또는 진짜 국민들이 열받아 갖고 맨몸으로 용산 대통령실 때리고 부수고 가갖고 개를 끌어내려 갖고 길거리에서
저 공개 처형을 하는 이런 식의 유혈 사태를 거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러지 않아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민주적인 역량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 시대의 역행인 거고 또다시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법을 이따위로 정말 소수와 개인을 위해서 악용하는 검찰 사법부가 있는 이상은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민주주의 방식으로 되겠냐는 거야.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를 안 지키는데 그렇다고 밀라를 일으키자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저는 그냥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싹 갈아엎어야 된다. 그러려면 앞으로도 4년이 넘게 4년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아니 제가 아까 지금 끌어내릴 방법이 없잖아. 지가 술 먹고 자빠져갖고 유고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박근혜도 끌어나올 줄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그때 끌어나간 건 국민의힘도 있었지만 저쪽 기득권 안에 박근혜를 같이 없애버리려고 한 정치 세력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세력이 조나묵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하지. 우리 힘. 아우 정말 그 말도 왜냐면 맞아. 탄핵하려면 국민의힘 의원들 표도 필요해요. 맞아요. 20표 넘게 필요합니다. 그때도 그 20표 반란표들을 끌어낼 수 있었던 데는 걔네들이 양심적이고 걔네들이 뭐 사리 판단이 말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걔네를 조종했던 세력들이 있다는 거야. 유구가 아니고 유고. 유구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고요. 유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유고 너 가. 그거 유고 너 가라고.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 뭐 탄핵 추진을 하든 뭐 하든 아니야.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이제 희망이 없어 보여 대한민국에. 아니. 사법부가 이대로 있는 희망이 왜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송 작가님은 그냥 앞에서 바람잡이에요. 르첸버와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뒤에서는 내가 아까 CIA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총선 투트랙으로 갑시다. 총선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 때는 나는 저 진짜 지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총선 때는 진짜 싸움꾼들만 우리가 공천해가지고 아주 그냥 무장 단체급으로 꾸리자 민주당을. 아니 그래서 씨발 4년 나 하고 나를 불태우고 나오리라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민주당 의원으로 배지 달아둬가지고 200명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다 해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고. 다 하고 4년 만에 배지 떼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민주당인데 공천 못 받는 그 국민의힘 윤핵관이 아닌 사람들로 판명된 사람들 가만히 있을 것이냐?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당을 만들든 아니면 안에서 뭐 싸움을 하든 어쨌든 자기가 그 의원하고 있을 때 뭔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공천을 준다 안 준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럼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윤핵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털려.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에 불과 5년짜리 대통령이 멋대로 지 주변에 있는 검사 나부랭이들한테 주어진 권력이 이따위로 악용될 줄은, 이따위로 정말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방향으로 쓰일지는 생각을 못했고, 여기에 지금 일조하고 있는 사법부에 또는 국진당의 길거리에 풀려있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 나라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 사람 미안합니다. 자꾸 제가 희망 없는 얘기를 해갖고 저한테 화를 내시네 이제. 입을 닫으세요. 그 라고 사람들 말씀하시네요. 그 윤칙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이해 안 사람들은 돼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됩니다. 그 지금도 뭐 그러니까 눈치 없이 대장동 뭐 수계 이재명을 구속하라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눈치 없이. 눈치 졸라 없어. 지금 저기 대장동을 싫어해. 대장동 끝났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어. 지금 오늘도 보니까 그 플래카드 들고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옹지마야. 처음에 그냥 이낙연이 얻어들은 대장동 풍문, 그러니까 조남욱 밑에가 술 얻어 먹다가 야 우리 이번에 대장동 프로젝트 한다 이런 얘기 들은 거 하나로 이거를 대선 후보 경쟁에서 이기려고 꺼내놨다가 이게 이렇게 계속 이슈가 돼서 살아날 줄을 몰랐던 거지. 쟤네들 입장에서는 안 꺼내고 싶은 이슈였어. 그리고 이낙연도 야 내가 이거 꺼내서
이재명만 꺾어버리고 나면 그냥 다시 내가 묻을게. 덮을게, 다시 내가 묻을게 묻을게. 했는데 못 묻게 만들어 놓고 저는 미국으로 튀어버린 거기 때문에 지금 저쪽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박영수 입장에서 이낙연 이 새끼 어디 있어 이씨 이러고 찾아다닐 거예요. 결과적으로 야, 너 찾더라, 영수가? 날 왜? 너 때문에 씨발 좆됐다고 너 찾더라? 야 똥 싸놓고 나가 있습니다야. 너 일단 들어와봐 이 새끼야. 들어오면 바로 나는 빨래질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아, 김건희 업계 이렇게 용어가 있어요. 네. 김건희 이렇게 되고 나서 지금 아직 수사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냈잖아요, 법원이. 그러면 저는 그 국짐에서 야 이러니까 뭐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하는 거 반대로 저는 민주당에서는 야 어떻게 이렇게 수사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이거를 집행유예를 주냐 이건 특검을 해야 된다. 왜? 검사들이 그리고 판사들이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수사 잘 못할 수밖에 없고 판결도 이렇게밖에 못했다. 그러니까 이 하면서 새끼들이 밀어붙여야 돼. 이재명 대표를 10시에 어떻게든 오라 그런 거야. 만일 이걸 2시에 간다고 해갖고 2시에 가셨으면 판결 나는 거 보고 한 소리 하고 들어갔을 거고 그랬으면 일파만파 될 거거든 지금. 이재명 대표 안으로 들어간 지 30분도 안 돼서 법원에서 이 집행유예 결정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JTBC 기사를 보면 한 표 더 있으면 패스트트랙 태울 수 있다는데 사실은 특검을 태울 수는 있어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쓰면은 말짱 마찬가지예요. 도루묵이긴 해요. 근데 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그러니까 물론 하겠지. 그러면 더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걸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박영수 특검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사인해가지고 도장 찍었거든. 그리고 자기가 끌려 들어갔어요. 윤석열도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결국. 그리고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일단 김건희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가 특검을 한다 그래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보는 건데 이제 주범이 집행유예 2년 받았기 때문에 김건희는 아무리 세게 때려도 집행유예 이상이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있는 재판 한다고 치면. 아니,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럴 거면 아니 특검에도 마찬가지야. 특검에서 조사를 한들 어차피 법원에서 때려갖고 검사에서 구형하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구형 내용 자체는. 결국은 이 특검 자체가 어떤 진실을 밝히고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내용은 다 확인돼 있는 거고 요식 절차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는 특검을 받는다라고 나온다는 거야, 김건희는. 왜? 나가서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나는 인정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하고 끝나고 나서 검찰로 넘어가서 구형 때려봐야 어차피 집행유예 받을 건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특검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갖고 야 특검 해줬잖아 라는 방식으로 역으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거 오늘 해낸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그 사이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를 주가 조작을 한 시기가 있잖아요. 요걸 이제 끊어갖고 따로따로 계산을 범죄를 5번 한 걸로 할 거냐 아니면 2년 동안 한 거를 통으로 상습적으로 주가 조작으로 걸 거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건희는 사실은 이제 11년 이후에 끊었다고 하니까 아마 안 뒤져서 그렇지 어디 있었을 거야. 딴 놈 이름으로 했을 거야. 오빠 이름으로 하든가 딴 놈 이름으로 했을 건데 나중에 이제 찾아봐야지. 근데 그 시기에 끊었다고 하는 거를 분납을 해버리면 이게 앞에 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거가 되거든요. 2011년도 거는. 근데 그거가 공소시효가 전체적인 걸로 이렇게 다 묶어졌기 때문에 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기소가 시작됐던 시점에서 봐가지고.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효 남기면 뭐예요? 어차피 주범이 집행유예 받았는데 거기 들어간 공범이나 참여한 애가 그보다 높은 벌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예. 자, 뭐 그거는 작은 괜찮아요.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 거고 김건희 죄가
주가 조작뿐이냐 말이야. 아유, 수많은 별건 너무 있어요. 많아? 너무 많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 검찰이 스스로 또 다 찾아내고 다 조작해낼 겁니다. 아니 아무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예. 옛날 범죄도 있지만 지금 영부인 하면서 하는 범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토 신씨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거 나중에 나올 거야 결국. 나토 신씨, 예. 그거는 국가보안법에 아마 걸릴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거는 다 할 수 있어. 아무 너무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마요. 어떻게 송 작가님 얘기 듣고 너무 절망적이네. 결론이 희망해주세요. 정해져 있어.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한동훈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송 작가님이 오늘 절망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희망을 버려야 되냐? 아우, 그러면 그런 세상 뭐하러 살아? 저희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 내가 못다한 그거 뭔가가 있다고 치면 문하나가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끝까지 마무리를 해줄 걸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